예, 2022년 10월 8일, 음력으로는 9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그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다소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그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상고사를 넘어 태고사의 새 발견으로서 우리 황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황국사를 복원하는 우리의 뿌리 시온 사상을 원시반본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신앙을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기성 종교들과 비교해서 그 기성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우리의 황국사를 열어가면서 세계 민주화를 견인하는 책임 있는 우리 국민이 되어보자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집 세 번째 강의로서 환구무학수전 211번째 강의로서 무문화는 보살사상이다. 불교와 결별할 때가 왔다. 생활인의 삶은 현실적, 실질적, 구체적, 초월적, 초회적, 자연적인 원시 반분의 보살 한구사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인류가 인류 최초로 이성적인 동물임을 확인하고 만든 사상이 바로 보살사상이다. 자, 고로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임을 확인하고 만든 보살사상보다도 더 오래된 사상은 지금까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우리가 사고 있는 철학과 우리가 살고 있는 말과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살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연구 발전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살사상은 보리살타를 줄임말을 보살이라 하고요. 보리살타는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발음을 달았을 때 보리살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살타를 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죠. 보살이라는 말 가지고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바로 보디사트바라는 말은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죠. 보디라는 것은 본래, 사트바는 살다, 본래 태어난 대로 산다. 보디사트바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사상은 바로 보디사트바의 원인이 있고, 보디사트바는 바로 우리말 본래 그대로 산다. 여기서 나온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류가 인류 최초로 이성적인 동물임을 확인하고 만든 사상이 바로 보살사상이다. 지금 현재 인도에서 우파니사드 철학에서 옴이라는 우주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이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한 철학과 사상과 종교는 보살사상이다. 한국사의 출발은 74,141년으로서 현재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74,000년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사태라고 그러죠. 수마트라 섬에서 토바 화산이 폭발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변화진 사태가 바로 인구의 이동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인구의 이동이 바로 수수만 년 전에 뭐냐면은 살고 있었던 바로 아프리카에서 유전자 변이가 가장 많이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유전자 변이가 되었다는 뜻은 아프리카에 많은 오랜 인간들이 수수만 년 동안 거기에 살았다는 뜻이고, 그 수수만 년 동안에 살면서 매우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피그미 족에서부터 이디오피아의 장신의 흑인까지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 변이를 가져왔다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인류가 살았던 수수만 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의 변화를 주었던 시기가 일이 바로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초자연적인 요소라고 하죠. 초자연적인 요소에 바로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이 폭발하였고, 그 토바 화산의 폭발은 바로 지금 현재의 제주도와 같은 크기의 분화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늘에 화산재가 쌓이는 것이 적어도 뭐냐면 1000년이 지속되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기후 변화를 가지게 되어서 인간이 이동하는 계기의 시발점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태고사의 환국문명 학술론이 끊임없이 연구자들이 연구해 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국사의 출발은 74,141년 전에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의 대폭발로 북반구는 최고 기온이 10도 하락했고 피해가 컸다 이거죠. 그러나 현생 인류가 많이 살았던 남반구에는 운 좋게도 영향을 적게 끼치는데, 그 원인으로 아프리카에서 순다 대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거. 이를 처치워드는 사라진 무 제국이라 한다 이거죠. 예,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빙하기는 250만 년 동안에 가장 빙하기 250만 년 동안에 가장 규모가 큰 폭발로 알려져 있다 이거죠. 토바산에. 이는 과학이다. 그리고 빙하기 마지막 10만 년에 놓여져 있는 기록이 우리의 황국사의 시작이다. 예, 그 기록에 바로 단서는 환단고기 삼성기 하편에 원중동 선생이 썼던 바로 6만 3182년 6만 3182년이 바로 그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석기, 고인류나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나노 입자의 시대의 인류는 지금 지구 어느 곳에서도 살았다. 가까운 일본에도 15만 년 전에 인류가 살았고, 우리 땅에도 20만 년, 30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이 살았다. 경기 연천의 구석기 유물이 말해준다. 이때 나타난 사상이 바로 보살사상이다. 이때의 시기를 우리는 무문화라고 한다. 인간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계층이 생기고 계급이 분화된다. 자,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나노 시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인간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계층이 생기고 계급이 분화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보살사상이 어느 날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수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내용이라는. 그러나 대대적으로 계급이 분화되는 시기는 제가 볼 때 계급이 분화되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계층과 계급은 다르고요. 계급이 분화되는 시기는 이 골장 아니지, 환국문명 학술원에서 밝히면은 흑요석의 시기는 수십만 년이 되죠. 시기에 자연농법에서 수를 이용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청동기에 주석이 섞이는 시기일 것이다. 예, 즉 다시 말하면 흑요석의 시기에서부터 청동기에 주석이 섞이는 데까지, 예,
줄기차게 뭐냐면은 계급이 분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우리말과 그래서 보살사성 흔적을 발견한다. 우리말로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난 뜻이다. 자, 국화는 연꽃이고요. 언어는 카라마야이고 이후 범어인 산스크리트 실담으로 바꾸게 됐다. 이를 산스크리트로 하는데 산스크리트는 보디사트바라 하고 이를 한역하면 본생이 된다는 것이죠. 나중 부처가 보살이 되고 난 이후에 특별히 존귀한 자로 우상화하면서 본생담이 나왔다. 인간은 본질에 앞서 존재가 있고 존재는 실존, 실제로 존재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는다로 정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 종교, 고전 종교, 중세 종교, 현세 종교, 부활 종교 이렇게 이제 나눠 종교성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로 종교성을 띠기도 한다. 신앙과 믿음, 종교와 학문, 사상과 철학은 모두 보살 사상에서 출발했다. 이를 잘 정리한 사람은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고르다. 자, 그래서 그런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거죠.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고 고로 주관적 존재로 이해해야 하는 말이다. 즉 주관적 존재가 바로 보살사상의 핵심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실존적이며 구체적이고 초월적인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존재와 실존이 대별된다. 자, 그럼 골장의학에서 말하는 소주, 중우주, 대우주 개념을 빌려보자. 골장의학에서는 소주는 오로지 자신만을 말하고 자신만을 말한다. 인간을 다 포함하지 않는다. 중우주는 나를 제외한 다른 인간, 식동물과 자연을 포함한 태양계의 가시권에 있는 것을 말한다. 대우주는 그 외의 자연 우주이다. 자, 그럼 존재는 무엇인가? 자, 존재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밖에 있는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 그 대상은 우주에 있는 모든 대상을 말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소주와 대우주를 다 포함하고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체인 인간의 주관적인 본질적 사고인 이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상으로서의 우주만상의 본질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실존주의라 말한다. 그럼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절대적 객관적으로 정반함의 원리로 절대선을 추구할 때 본질은 파악되어도 실질성이 없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누가 주체인 주인으로서 주관적인 특징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후설의 선언적 현상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경험하기 이전의 동기부여가 무엇인가의 질문이다 이죠. 예. 경험하기 이전의 동기부여가 무엇인지의 질문. 이것이 바로 선언적 경험이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짧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